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늘은 항공기, 비행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들 보고 있노라면 비행기 타고 어디 놀러 가겠어요?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종이 이 미국 보잉사의 737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기종인데요. 이 기종 일부에서 동체 균열이 발생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해당 기종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150대가 운항 중인데 이 3만 회 이상 운행한 42대를 조사해봤더니 그중에 9대가 문제가 발견돼서 운항이 중지됐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확산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점검 계획을 좀 앞당겼는데요. 22,600회 이상 운행한 항공기 22대에 대해서 점검을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86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참 이런 소식들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일본 불매운동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 가지 말자라는 것 때문에 일본 노선이 많이 축소되면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떨어졌고 또 3분기 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실적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항공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운항까지 못하게 되자 아무래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가 점검을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항공기가 추가로 나타난다. 그러면 당연히 운항 정지되는 항공기 수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이 좀 불안해한다. 그리고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잉 737NG 계열의 B737-800 기종이거든요. 그리고 진에어, 이스타항공 역시 21대에서 22대 정도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불안한 거죠. 점검했는데 만약에 동체 균열이 더 발생하면 이건 진짜 사업을 당분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항공기를 운항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도 모두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보잉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이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보잉 737 NG 계열 항공기들이 시끌시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꼭 이 기종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항공기 관련해서 그리고 항공사의 서비스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또 하나 대표적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게 공포의 회항 사건이었죠. 10월 25일에 김해를 출발해서 김포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공포에 회항을 한 건데 이륙한 후에 핵심 소프트웨어 8종이 모두 먹통이 되면서 긴급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내 방송으로 비상 착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짐은 이제 버려야 된다. 잘 되길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저는 비행기 탔을 때 난기류 만나가지고 좀 출렁출렁 한달치 갑자기 쑥 꺼지는 느낌만 들어도 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기내 방송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승객들이 40분 동안 컴컴한 비행기 안에서 좀 불안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긴급 회항하고 비상 착륙도 무사히 하면서 피해자는 없었지만 여객기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외에도 저비용 항공사, 안 그러면 대형 항공사 할 것 없이 타이어 펑크, 에어컨 고장, 엔진 화재, 연료 밸브 고장 이러한 사고들이 최근 한 2-3주 안에 모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승객 입장에서는 타기가 좀 꺼려지는 거죠. 그럼 다시 항공사의 수익이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이게 비단 어떤 특정 기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현재 국내 항공업계 자체를 보더라도 왜 문제가 생기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야 좀 마진이 많이 남는 중장거리 노선으로 어느 정도 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나라의 저비용 항공사 LCC가 벌써 6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객 수요가 그렇게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까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난 3월에 국토부가 LCC 3곳에 대해서 추가 면허를 발급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LCC 9곳이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건데 우리나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거기서 경쟁을 벌이려다 보니 무리한 운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비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조종사나 승무원들은 혹사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악순환 그리고 이 파급 효과가 결국 이런 사건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항공사는 항공사 입장대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힘들고, 승객들은 이제 뭐 목숨 걸고 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불안감이 계속 증폭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뭐 비행기 타실 일 있으면 내가 타는 비행기 기종이 뭔지, 보잉사 건가 D737 기종인가, 이것까지 이제 확인해야 될 판이 돼버린 거죠. 참 여러모로 문제거리가 될 만한 소지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 결국에는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건데, 어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좀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당장 끊어질 것 같진 않은데, 앞으로 비행기 탈 계획 있으신 분들 기종 한 번쯤은 체크하고 예약을 하시더라도 예약하세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좀 씁쓸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일주일에 부정기적으로 1개 정도 겨우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창 옆에 그 알림 버튼도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